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금 뭐 마들렌 건 데이터도 없는데 빅파이는 165% 수익이었고 한 달 동안 007빵이 1800%였죠. 이게 최고 수익률이 있었던 게 이제 A스토리, 아시아종묘, DSC 이제 이런 건데 만약에 이제 10월 11일 날 요 종목을 줬다. 그러면 11월 11일 시가부터 계산했습니다. 그걸 시간외에 급등했는데 뭐 여기부터 시간에 급등한 거 그 이후부터 계산해가지고 전날부터 계산하면 안 되죠. 시가부터 계산해가지고 최고점은 얼마였고 최저점은 얼마였냐고 계산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잘했다. 최저점에서 사서 그러니까 준 다음날 시가에 사서 최고점에 팔았다 그러면 1900%도 가능했는데 정말 운이 없었다. 그래서 시가에 사가지고 최저점에서 다 갖다 팔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800%도 가능했습니다. 두 개 합치면 한 1800% 되나요? 그냥 극단적인 예만 이렇게 든 건데 이게 일지를 쓰실 때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수익 난 것은 실제로 이제 여기까지 못 갔겠죠. 한 50% 정도 수익이 났고 손실 난 것도 이제 이런 게 있다. 그렇다면 일주일로 이렇게 통계를 뽑아보고 내 문제점이 뭐다? 손실이 한 번 생기면 정말 크게 생기는구나. 그리고 비중이 좀 큰 거 마이너스 40%짜리가 내 계좌를 다 깎아 먹었구나. 이거 비중 관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두 가지를 고쳐야 돼요. 비중 관리가 잘못된 부분, 그리고 마이너스 20% 넘어가지 않게끔 손절을 해야겠다. 아니면 마이너스 10% 미만이 너무 많다. 그럼 지금 이 케이스도 그렇거든요. 0에서 10% 사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여기다가 잘라놓고 이 밑에 것만 더 이상 털리지 않게끔 관리하면 돼요. 요거 합산 수익률을 그냥 단순하게 썸한 건데 요렇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5%를 건드린 거는 빼고 합산 수익률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500~600%는 나오지 않을까? 이거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데이터를 정확하게 뽑을 수가 없어서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날 시가에 사가지고 어떻게 최고가에 팔아요? 뭐 종가로 계산을 해보든지 뭐 이렇게 하죠. 고가라는 건 좀 사기죠. 시장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도 파동을 타면서 내려가고요, 올라갈 때도 파동을 타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회사가 성장이 둔화되어 있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파동을 타면서 가거든요. 결국에는 얘가 각도만 다를 뿐이지 올라가면서 가든 밑으로 가면서 가든 모양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고점이고 어디가 저점이냐 이렇게 파동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최근 트렌드에 따라서 거래량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 그 파동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지수가 이제 이렇게 종목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움직여요. 자, 이럴 때의 특징을 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하나 발생이 돼요. 요런 거. 요 앞에서는 거래량이 한 요 정도로 발생했다가 줄었다가 요 정도로 발생했다가 줄었다가 요 정도 발생했다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데 거래량의 패턴이 바뀝니다. 들어온 사람의 돈의 크기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파동의 크기가 변경되니까 파동의 크기가 변경되는 시점에 거래량이 항상 발생된다. 그걸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여튼 한창도 지금 그렇게 보면 이런 거대한 흐름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MTS로 보실 때 그냥 주봉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월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주봉 봐라 월봉 봐라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직장인분들은 월봉 보고 주봉 보고 일봉으로 거래하시는 거고요. 집에서 HTS를 펼쳐놓고 보시는 분들은 주봉 보고 일봉 보고 분봉으로 보시는 겁니다. 근데 HTS로 보실 경우에는 이걸 클릭해 가면서 하면 이거 추세선을 매번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으로 해서 이렇게 축소해서 보시는 거다. 이렇게 이게 좀 보기가 편합니다. 그냥 HTS 본 팁이었어요. 한창은 최근의 트렌드는 1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왕복하고 있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요. 뭐 장기로 보면 이런 흐름이지만 지금 최근 트렌드 한 1~2년 정도에서는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 최근에 거래량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를 좀 뻥튀기를 시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청약 뭐 신주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권리락 전에 주식을 좀 여기서 사 놓은 걸로 유증을 받아가지고 주식수를 불려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주식수가 불어났습니다. 요거 뭐 오전에 잠깐 뭐 반짝 뭐 몇 프로 그냥 오른 거 요게 지금 다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딱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밀릴 수도 있어요. 여기 도착을 했고
내가 조금 서둘러서 좀 들어가 봐야겠다. 그러면 손절을 한 5일선 정도 잡고서 단타 들어가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면 되고, 직장인 분들은 오히려 그냥 돌파하는 거 한번 지켜보고, 눌렸을 때 거기서 사면 좋겠습니다.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다시 들어갈 만한 요런 자리. 오늘은 그냥 단타로 그냥 장중에 잠깐 볼까? 그런 차원으로만 말씀드렸던 거고, 매수했었던 가격대를 딱 돌파하길래 여기서 잠깐 단타 한번 해보시라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휴비츠가 그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얘도 이제 내려가는 게 아직 사실 안 끝났거든요. 근데 거래량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그 가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가격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내리겠죠. 거기에다 매수를 깔아놓고 버티겠죠. 어떻게든. 아니면 자기가 매수를 만약에 뭐 한 15,000원에 샀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16,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다시 15,000원이 됐어요. 본전이 됐죠. 그러면 본전이 됐으니까 다시 사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거기서 팔든가? 거기서 손절을 하면 주가가 밀릴 거고. 만약에 지금 이 종목에 거래하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으면 거래가 안 되겠죠. 어쨌든 한 10명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냥 전 세계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이 휴비츠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 사람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5,000원에 샀습니다. 자, 그 사람이 15,000원에 샀는데 어쩌죠 하다 보니까 주가가 18,000원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러고서 내버려뒀어요. 이제 원래 15,000원에 사가지고 갖고 있었는데 18,000원까지 가는데 그냥 내버려뒀어요. 다시 15,000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결정하지 않을까요? 본전이 왔는데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이 종목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어. 전세계가 멸망했잖아요. 10명밖에 없잖아. 그러면 15,000원인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올라갈 거고, 매도를 하게 되면 내려갈 거고, 내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파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려갈 거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올라가겠죠. 근데 이 주식에서 전 세계 10명밖에 안 보고 있지만 그 중에 내가 돈이 제일 많아. 그렇다면 어쨌든 트리거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원이 깨졌다라는 의미를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그렇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 가지 지금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팔았던지, 아니면 내가 15,000원 깨져도 괜찮아 라고 관망하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15,000원 깨졌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런 형태가 여태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즉 휴비츠는 한 번도, 이게 지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표현이 왜 나오냐면, 저항이라는 얘기는 그 가격대에 누군가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 주가가 그 근처에 갔을 때 파는 사람이 생기니까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파니까 밀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세력이 뭐 거기서 누르네, 뭐 세력 형님이 운전을 더럽게 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멀리 생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파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 그렇게 하고, 지지는 그 가격대, 내가 원래 샀었던 가격대가 있는데 그 가격대가 다시 오니까 사야겠다 해가지고 누군가 사주니까 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은, 저항을 하겠다, 저항이 한번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항이 나온 것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지도 마찬가지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꼭 새겨두세요. 어디 잊어버릴 것 같으면 뻔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포스트잇에다 꼭 써놓으세요. 이 얘기를 되짚어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측 정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지가 나와서 거기에서 반등 찍으면서 거래량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해요. 저런 의도가 있겠지라는 것과 저런 의도로 저기에서 저게 저런 현상이 생겼지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지지라는 거는요, 지지로 내려갈 때 지지가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해야 돼, 일단. 근데 중요한 건 지지가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형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저항이 나오겠지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항이 나왔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저항 자리에서 매도세, 음봉 캔들이 나와. 그럼 거기 전략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넉넉히 보고 있어. 거기서 저항대가 나왔는데도. 반대로 지지가 나왔는데도 그냥 넉넉히 있어.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뭐 지지저항 얘기는 잠깐 얘기가 생 거고요. 휴비츠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지지와 저항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었다. 왜?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주가가 밀렸잖아요. 이거 뭐 그냥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주가가 올라갈 때 관여했었던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요거거든요. 근데 이 이후의 거래량을 추정해 볼 때 요거 나눠서 팔려면은 작정했으면 얼마든지 팔 수 있었겠죠. 지금 시점에서 보자는 얘기, 중간에 보자는 얘기 아니라 여기는 그런가? 아닌가? 헷갈리는 자리예요. 다 팔았나? 아닌나? 잘 모르겠네. 여기서 만약에 헷갈렸다라고 하면 이 거래량들이 발생된 라인들을 선을 그려놓고 그게 깨졌으면은 지지가 깨진 겁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 2020년 12월 22일 시점에서 요 부분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다 팔고 나갔구나. 당연히 다 팔고 나간 자리잖아요. 그 지금 이 현재 상태를 딱 놓고 봤을 때 물론 여기선 헷갈린다고 얘기했어요. 전제를 뒀어요. 아니 그것도 사실 여기를 더 정확히 그래 이것도 알려줄게.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요. 이게 다 팔았을까? 아닐까? 이거 잘 모르겠어. 자, 그렇다면 거래량 가장 많이 나왔었던 자리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도.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거래량이 있죠. 여기도 지금 거래량 있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요 거래량들이 있었던 자리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였던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래량 있는 자리 여기 있잖아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밑에서 희망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거래량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다 팔아먹고 나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건 뭐 추정이 필요 없어요. 단정이죠. 그냥 결론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최고점 대비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73%인데 이거 세력이 들고 있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분명히 팔고 나갔겠죠.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라는 것은 누군가는 샀고 누군가는 팔았다는 의미입니다. 거래죠. 트레이드 주고받다는 거예요. 게임할 때 보면은 상인을 눌러가지고 너 물건 좀 있어? 응, 그래요. 저기 좌판 좀 깔아봐. 그러면 이제 왼쪽은 내 거, 오른쪽은 상인 거 해가지고 살 거는 왼쪽으로 갖고 오고 팔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기고 하잖아요. 주고 받는다. 주고 받을 때 이거를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주고 받아요? 돈으로 주고 받죠. 원래는 물물 교환도 가능하지만 돈으로 주고 받습니다. 어쨌든 공짜는 없어요. 주고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 줄로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거래량, 거래가 많이 일어났지 라고 하지만 많이 팔고 많이 산 겁니다. 이날은 그렇겠죠? 많이 팔고 많이 산 거예요. 이게 이제 의도를 두고서 이 거래량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많이 작정을 한다 그러면 내가 1000만원 밖에 없어. 근데 아무도 이 주식을 거래를 안 해. 10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 사고 300만원 팔고 300만원 사고 300만원 팔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걸 통전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작전에 보면 나옵니다. A가 여기 이제 B가 있고 A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한 잔 마라. 그래서 얘를 줬어. 그랬더니 얘가 안 마셔. 그러고서 맥주를 받고 거기다 소주를 마라. 그러고 다시 줘. 그래서 맥주 소주를 마른 거에다가 위스키를 말아. 그래가지고 다시 줘. 그 위에다가 막걸리 또 싸. 그래가지고 다시 줘.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되는 거죠. 자, 이걸 C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A랑 B랑은 둘이 통전 거래를 할 때 한 잔 가지고서 장난친 거죠, 지금. 한 잔 가지고서만 여기다가 계속 담아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사실 이 C가 받아야 되는 부담감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 먹잖아요. 맨 꼭대기에서. 거기서 그런 희망을 심어주잖아요. 요거 너 한 잔 다 먹으면 내가 요거 줄게. 그러면서 돈다발 하나 꺼내잖아요. 그러니까 걔 꿀꺽꿀꺽 먹죠. 개미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1000원에 사가지고 1050원에다가 한 줄을 걸어. 그러면 B가 1050원을 받아. 그래가지고 A한테 다시 줘. 그럼 A한테는 1100원에 팔아. 한 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아래 인간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저런 사람이 진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 앞에 차트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팔아먹은 자리부터 보시면 돼요. 다 팔아먹은 자리 거래량 마지막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이 차트는 이 앞에는 과거가 없다, 역사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여기부터가 시작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거래량이 발생이 됐다. 자, 누군가가 샀다. 자, 누군가 산 자리를 찍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얼마부터 샀죠? 여기부터 샀죠. 얼마까지 샀죠? 여기까지 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종가 여기까지 만들어냈죠. 자, 이 차트는 선 3개 이렇게만 그려놓으면 게임 끝이에요. 자, 이 이후에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상태라서 사실 이 중간에 비어있기 때문에 지금 튀면 상한가까지 갈 수 있어요. 휴비치는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물려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려있는 애들이 개미들밖에 없어요. 자, 이걸 한 번 더 확대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게임으로 보죠. 자, 요렇게 우리의 목표가는 여기다, 단순하게. 자, 이렇게 본다면 지금 차트가 왜곡이 되니까 얘를 빼고 볼게요. 요렇게 보면, 자, 지금 저점에서 산 사람이 있고 고점에 물린 애들이 있어요. 저점에 산 사람들은 여기 있죠. 저점에 산 사람들은 여기 있죠. 자, 거래량들 찍어보면 다 여기입니다. 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어디에요? 여기서 물려있죠. 또 물려있는 거 저 위죠. 그 밑에는 없어요. 그쵸? 자, 이렇기 때문에 휴비치는 차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지금 사서 여기에 손절 잡고 물린 애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산 애들, 얘들이 조금 더 우리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다, 그런 전제를 두고 지금 사서 20%까지 단타 물량이 가능합니다. 지금 사면 20%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단기로는 여기 손절을 잡고 가야겠죠. 근데 지금도 약간 좀 중간이라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좀 더 높여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손절을 짧게 잡고 목표가 여기로 잡고 이거 깨지면 절대 안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차트를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휴비츠는 단기 20%, 중장기 60%까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력이 다 팔아먹고, 최근에 중장기 끌고 갈 수 있는 세력과 단기 세력 둘이 들어와 있고, 아마도 단기 세력은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노리고 있고, 중장기 세력은 60% 정도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장기 세력은 정고점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초장기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겠다. 요렇게 차트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지금 이게 뭔 소리지? 뭐 갑자기 휙 지나갔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와인드해서 보시면 됩니다. 시간으로 보면 유튜브에서 지금 이거 보고 계시다가 키패드 숫자 1번 누르시면 아마 앞부분 10% 부분으로 돌아갈 테니까 휴비츠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원래 휴비츠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까 현대약품 잠깐 우리가 왜 수익이 났었냐고 하시던데, 현대약품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죠.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여기 다시 샀잖아요. 거래량만 보시면 돼요. 요 위에서는 다 팔았고, 요 밑에서 다시 샀죠. 세력이 샀느냐 안 샀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죠. 똑같은 가격대 안에서 일관성 있게 삽니다. 일관성. 이상하죠? 거래량 자꾸 발생이 되는데 일관성 있게 매수가 들어와요. 일관성 있어요. 아주 올곧습니다. 일관성 있게 같은 가격에 꾸준히 사요. 그러고 돌파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도착과 돌파에 노려볼 수 있을 거래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겁니다. 여기서는 이만큼 갔거든요. 이거 30% 갔어요. 거의 한.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금 매수해가지고 손절 3% 잡고서 30% 노리는 거래?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해볼만 하지 않아요? 한번 해볼만 하지. 해서 손절 그러면 아이 자꾸 손절만 나고 털려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들어오서 못 해보겠다. 때려쳐. 이제 그러면 살과 가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은 여기서 매집을 해서 올라간 거잖아요. 올라갔었던 이제 시작 가격이고 끝나는 가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트를 3개로 나눠보자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는 자리가 있고, 내려가는 자리가 있고, 올라가는 자리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크게 3군데로 나누면 다 팔고 나간 자리, 기다리고 있었던 자리, 신규 매수를 하고 나서 매집을 하는 자리, 이거 이제 매집하는 자리죠. 매집이 끝난 다음에 주가 올라가도록 유도하는 자리, 그리고 나서 올라가는 자리는 좀 더 뒤로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다 팔고 나가는 자리,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해서 놓고 보자. 그러면 자, 요 그림이 1번, 2번, 3번이라고 한다면 지금 게임은 3번 페이지 3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란 얘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페이지 3에서는 내려가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 흐름대로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자,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려면 밑에 거 이제 의미 없으니까, 왜냐면 지난 얘기죠. 자, 내려가려면 이게 깨져야겠죠. 자, 올라왔었던 가격을 깨뜨려야 돼요. 근데 안 깨져.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또 다른 게임이 한 번 더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요 뒤에만 보면 됩니다. 자, 거래량이 있었던 자리만 또 찍어보면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량 들어온 건 다 여기에요. 그렇게 해놓고서 거래량이 시작 뭐 종가 이런 데 선을 다 그려볼까요? 자, 시작 종가 이렇게 선을 그려볼게요. 시작 종가 고가 빼고 요거 빼고 지금 요 앞에 거 3개로 본 거예요. 선이 4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선이 4개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깨지려 그러면 요 밑으로 가야 돼. 6,000원이 깨져야 돼. 근데 그거 깨뜨린 게 아니라 6,400원, 6,500원대를 유지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요 거래량 때 여기서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한 6,500원에서 매수한 얘네가 아직 안 나갔다. 아까 처음에 그 얘기 했었죠. 걔네가 매수를 한 가격에서 결정권하는 걔가 갖고 있다. 아까 이제 세상이 멸망했다고 예를 들었잖아요. 10명밖에 안 갖고 있다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에 한 500억 들고 있으면 그냥 걔가 대장이에요. 걔가 하고 싶은 대로 주가가 흘러갑니다. 100명이 있는 상태에서 10억, 1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100억, 10,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뭐 1000억, 다 똑같은 얘기죠. 뭐 이게 시가총액이 2650억인데 돈을 그만큼 들고 있으면 그냥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세력이 자기가 산 가격이 6,500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이 끝날 거면 이후에 거래량 없이 쭉 밀려야겠죠. 근데 거래량 이 위에서 또 발생돼요. 그리고 특히 요 캔들, 이게 매직 캔들일 수 있다 그랬죠. 요것도 그렇고, 이거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 눌려가지고. 왜냐면 여기까지 산 거거든요. 현재 상태에서는 현대약품은 7,600원 스타 잡으시면 됩니다. 최대한 내려와야 좋겠죠.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가는. 그러면 요런 게임이 또 나와요. 그 기준 가격이 됐었던 또 다른 이유가 얘기도 합니다. 요거. 거래량 발생했었던 시가. 그리고 요거. 이제 이 이후의 게임을 보려면 얘를 보시면 돼요. 얘가 중요하겠죠. 그 가격대까지 샀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중간에 비어있으니까 또 한 10%? 쉬운 거래였어요. 어려운 거래가 아닙니다. 사실 CMC제약은 이거 갑자기 오늘 올랐는데 도로 내려왔네. 감사 땡큐. 요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요? 요거를 피보나치를 저점 어디로 잡을까? 여기를 잡자고요. 여기 출발한 자리.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으면 한 5,800원 정도 되네요. 5,800원까지는 사실 내려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오늘 비중을 좀 줄인 거고요. 5,800원까지 이렇게 내려와주면 더 좋아요. 더 좋고, 만약에 11선 지켜주면서 또 간다? 그럼 또 사야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얘도 지금 가게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게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CMG 제약이 지금 요렇게 돼 있었죠? 여기서 샀다가 팔고, 샀다가, 여기서 손절 조금 하고, 밀리니까. 다시 샀다가, 이날 전량 매도한 날이다. 그죠? 전량 매도한 날. 그리고 다시 샀다가, 다시 사서 일부 수익 실현하고, 끌고 와서, 여기서 팔고, 현재 지금 상각수렴 진행 중이니까, 요 깨뜨리면은 비중 좀 줄였다가, 밀리면 다시, 또 여기 어디께서 오면은 찬스가 또 올 테니까 또 한번 하든가. 5,800원 깨지면 그냥 버리겠습니다. 근데 조현병 관련으로 CMC 제약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태법이 나왔었는데 이게 낙태법이 현재 상임위가 있을 거예요.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최대 10 몇 주죠? 거기까지 낙태법 개정 외면 국회 규탄 차량 시위. 현재는 낙태를 여성이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낙태를 하는 순간 불법이 되어버려요. 그치, 여기 좀 잘 써있네. 현행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그렇지.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 검사 결과에 나오는 경우, 그리고 간간이나 중간간으로 인해서 생긴 임신, 그리고 친족간 임신, 이런 경우, 그러니까 모체 건강을 해치고 있는 정말 크리티컬한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개정 입법 외관에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봐주겠다. 14주라는 얘기는 한 달에 4주니까 2달 반 동안 임신을 하고 있어도 허용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성범죄로 인해서 생긴 경우는 24주까지도 허용을 한다는 얘기. 24주라는 얘기는 거의 한 6달, 배가 완전 불러있는 상태에서도 나는 낳지 않겠다 그러면은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이게 약간 좀 깁니다. 좀 길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문제가 좀 계속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왜 자세히 말씀드리냐면 이게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낙태를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이제 매집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콘돔 회사예요. 상폐가 돼가지고 지금은 이제 경남바이오 그거 하나 남았는데, 만약에 낙태를 더 늘려, 이제 더 기간이 많은 때까지 낙태를 허용을 시켜줘. 그러면 낙태 허용을 시켰으니까 인권이 중요하니까 임신이 안 되도록 잘 해라. 그러니 콘돔을 써라. 요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낙태법이 오히려 이제 낙태 기간이 축소돼. 자, 그렇게 되면 니들 다 불법이 될 수 있으니까 애가 생기지 않도록 콘돔을 써라.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양쪽 다 테마예요. 따지고 보면. 중요한 거는 어느 종목을 사놨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튼 CMG 제약도 여기에 엮여 있습니다. 현대약품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랑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게 유니온 제약인데요. 유니온 제약이 지금 현대약품이랑 비슷한데 못 튀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슬쩍 힌트를 줬는데 오늘도 한 10% 갔다 왔거든요. 얘도 만약에 이게 깨지겠다 그러면 요 밑에 박스를 딱 그려놓으면 돼요. 위 아래입니다. 지금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이 위로 넘어가 그럼 이거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위로 쭉 뭐 보이지도 않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깨지면 끝난다 그냥. 얘네가 매수해 놨었던 가격대 그 주변을 깨뜨리면은 본전 근처로 가니까 그냥 팔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가 많았는데 요거밖에 못했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